부모, 부부 회복 프로젝트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남편 대표로 김생민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 남편 김생민입니다. 네, 그리고 부부 상담 전문가 김숙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마마걸, 마마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역할극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맞선을 보는 날이에요. 남자가 직업도 괜찮고요. 아주 반듯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기대가 큽니다. 저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지승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미인이시네요. 전 김생민입니다. 목소리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멋있는 이 남자한테 조금 반하려고 하는데 어머, 전화가 오네요. 따르르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배고파. 엄마 저녁에 가면 맛있는 카레도 알았어. 엄마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나 구두 사줘 알지? 엄마 끊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완벽한 마마보이인데 오늘로 그냥 아웃인 거죠. 아니 근데 김승민 씨. 예. 마마보이 맞죠?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실생활에서 그냥 나오는 모습인데요. 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결혼 7년 동안 네. 뭔가 부모님한테 제가 좀 죄 지은 게 많아요. 뭐 공부도 잘 못했고 또 방송국에 가서 스타도 못했고 이런 게 있어서 좀 효도를 하면은 저는 뭐 그 정도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띄엄띄엄 제 아내가 오빠 너무 효자야. 효자병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티를 내더라고요. 그래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효자보다는 좀 불효자인 남편이 좀 편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그냥 뭐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들인 것이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하지는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엄마를 챙기고 아빠를 챙기는 마음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사실 내 배우자가 이렇다 하면 좀 문제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부 극복 사례는 바로 이렇게 마마보이, 마마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은 저희가 주인공분들이 서로 너는 마마보이야, 너는 마마걸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희가 차트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자, 오늘의 사례자들이에요. 먼저 결혼 9년 차를 맞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금 네. 현재 7살짜리 아이 1명을 키우고 있고요. 아내는 남편을 마마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편은 너는 마마걸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신혼 초부터 부부싸움의 주제가 양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남편 입장에서 뭐 마마보이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네. 마마걸이란 말은 잘 없는 것 같지만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그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은 또 너무 남편 모르게 친정이 많다. 친정을 계속 챙기는 거 남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는 또 쿨한 척 해야 되니까 모른 척하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남편들도 많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근데 오늘 그 주인공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남편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가 이제 별로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세요.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측은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인의 어머니,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한테 결혼해서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트 할 때에도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면 맛있는 거를 좀 싸가지고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네. 그리고 잘 챙기고 네. 그다음에 어머님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어버이날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방문을 하고 이랬다고 해요. 그게 남편이 착각한 거예요. 그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도 그렇죠. 그 남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남편도 이제 저 가뜩이나 잘할 때는 이 여자를 너무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자의 마음을 뺏고 싶은 건데 그 연애할 때만 그런 경우가 참 많은. 당연하죠. 이제 나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사실상 이 남자만 중요하고 여자만 중요한 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나의 어머니까지도 챙기는 저 자상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그렇죠. 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자기 엄마 친정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살짝 배신감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해는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아내분은 정말 어떤 배경을 가진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비슷하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교류가 좀 있었어요. 연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아내분도 친정 엄마하고 친정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서는 밖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나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그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본인을 키운 거죠. 네. 그리고 친정 엄마의 꿈이 원래 교사셨대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거를 이 딸은 지금 3녀 중에 장녀거든요. 네. 근데 이 딸이 단 한 번도 실망시켜주는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교사가 됐나요? 네, 교사가 됐고 그거 얼마나 자랑스러운 예, 딸이겠어요. 1등 공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정 엄마가. 그리고 이 딸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척척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도 이 딸을 대신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집안일을 좀 도와준다든지 손녀딸을 좀 봐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갈등을 좀 빚게